미국 워싱턴 DC의 조지타운 마을 전체가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타운 마을 전체가 주민들이 방바닥을 모두 뜯고 보수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이 도시의 시장인 뮤리얼 엘리자베스가 각 주택과 아파트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자 주민들은 듣도 못한 난방 시스템이라며 강력히 거부하더니 그들이 어째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입장을 바꿨을까요? 그들이 바로 입장을 바꾼 그 놀라운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식에 앞서 여러분 1초만 협조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짐 맥켄지, 워싱턴 DC에서 20년 경력의 건축 엔지니어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저는 벽난로 설계 분야에서 꽤 이름을 날렸죠. 유럽의 유명한 모던 르네상스 건축상을 다 휩쓸었고 미국의 그린 뉴모델 건축위원회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해마다 열리는 세계 친환경 건축 박람회에서 주강사로 유명하지요. 이쪽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서양의 건축 기술이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워싱턴의 겨울은 춥고 매섭습니다. 눈이 하늘에서 끊임없이 내리는 1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또 다른 고객의 불만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맥켄지 씨, 당신이 설계한 벽난로는 앞쪽만 따뜻해요. 이런 컴플레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비슷한 불만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완고했어요. 벽난로는 미국 가정의 상징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200년 동안 사용해 온 방식이에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벽난로를 더 크게 만들면 되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눈이 더 심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내 벽난로 앞에 앉아 있어도 뒷목이 서늘했어요. 제 고집을 아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의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차 안의 히터를 최대로 틀었지만 여전히 추웠어요. 리사, 제 아내는 제 고집에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최고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당신은 여전히 200년 전 방식만 고집하고 있어요. 저는 아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 미국 가정의 벽난로는 필수야. 그때 저는 미국 건축협회에서 한국 건축기술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하버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제가 아시아 건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고 생각했으니까요. 난 벽난로 설계의 전문가야. 아시아 건축을 배워서 뭘 하겠어? 하지만 리사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해봐요. 당신의 벽난로 고집은 이제 지겨워요. 하버드에서 배웠던 열린 사고는 어디 갔나요? 결국 저는 리사의 설득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후 도착한 한국은 예상보다 추웠어요. 서울의 1월은 영하의 날씨였죠. 송민수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송 박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우리 프로그램의 가이드였어요. 맥켄지 씨, 오늘 밤은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현대식 호텔이 아닌 전통 한옥에서 묵게 될 거예요. 진정한 한국의 건축 철학을 느껴보세요. 솔직히 저는 속으로 불평했습니다. 긴 비행 후에 편안한 호텔 침대를 기대했는데 전통 가옥이라니요. 하지만 예의상 미소를 지으며 따라갔죠. 한국은 습기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더 낮을 수 있어요. 송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의 같은 온도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시베리아에서도 연구한 적이 있어요. 영하 40도의 날씨도 견뎌봤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송 박사가 웃었습니다. 시베리아는 건조해서 다릅니다. 한국의 추위는 뼈 속까지 파고든다고 하죠. 하지만 곧 그 추위를 이겨내는 한국만의 지혜를 보게 될 겁니다. 택시를 타고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첨단 도시에서 전통 가옥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어요. 한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밖은 영하 15도였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깥은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지만 안은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히터나 에어컨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난방기는 어디 있나요? 저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송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바닥을 가리켰어요. 바닥에 손을 대보세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대자 놀랍게도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왔습니다. 양말을 벗고 맨발로 서보니 더욱 따뜻했어요. 어리둥절한 제 표정을 본 송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것이 온돌입니다. 1500년 전부터 한국인들이 사용해 온 난방 시스템이죠. 원래는 아래에 화로를 두고 그 열이 바닥 전체로 퍼지게 하는 원리였어요. 현대에는 물을 데워 파이프로 순환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왜 바닥을 데우는 건가요? 공기를 직접 데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송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바닥에 앉아서 생활했어요. 지금도 많은 한국 가정에서는 식사나 휴식을 바닥에서 합니다. 또한 열역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열은 위로 올라가지 않나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면 공간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집니다. 한옥방에는 침대 대신 바닥에 깔린 이불이 있었어요. 송 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이 온돌 위에서 주무시게 될 겁니다. 아랫목이라고 부르는 가장 따뜻한 자리를 준비했어요. 아랫목이요? 네, 온돌방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예요. 전통적으로 집안의 어르신이나 귀한 손님을 위한 자리였죠. 저는 그 밤 생전 처음으로 바닥 난방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놀랍게도 밤새 따뜻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무언가 큰 것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해답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송 박사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가족 문화의 중심이죠. 모든 사람이 같은 바닥에 모여 대화하고 식사하고 쉴 수 있으니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있으니 춥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어요. 이런 생활 방식과 온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송 박사님, 이 온돌 기술은 정말로 한국에서만 발전한 건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나요? 송 박사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하이포코스트라는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고 시베리아와 쿠릴섬에서도 6000년 전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온돌 시스템으로 발전한 곳은 한국뿐이에요. 온돌이 발전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추운 기후, 정착 생활, 그리고 풍부한 산림 자원이요. 한국은 산악국가라 나무가 풍부했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운 독특한 기후를 가졌죠. 하버드에서 배운 열역학 이론을 적용해보니 송 박사의 말이 맞았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방식은 벽난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철학적 접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의 벽난로 중심 난방을 완전히 뒤흔들 혁명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다음 날 아침 한옥에서 일어난 저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송 박사가 다가왔어요. 잘 주무셨나요, 맥켄지 씨? 온돌은 어떠셨습니까? 놀라웠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난방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더군요. 이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송 박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적용된 건물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아파트와 현대 건축물에서 온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 송 박사는 재미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위를 어떻게 이겨내나요? 글쎄요, 두꺼운 옷을 입고 벽난로를 피우고 히터를 켜죠. 한국인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추위에 대처합니다. 온돌로 바닥을 데우고 그 위에서 생활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예요. 송 박사는 한국에서 온돌이 발달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산악 국가입니다. 나무가 풍부해서 연료를 구하기 쉬웠죠. 또한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 살았고요. 유목민들이 많았던 중국 북부나 몽골에서는 온돌이 발달하기 어려웠어요. 뭐라고요? 중국에서는 온돌이 없었나요? 중국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했지만 전역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초원 지역이 많아 나무가 부족했고 소똥이나 말똥으로는 온돌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만큼 충분한 열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 동안 저희는 서울 곳곳의 건물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초고층 아파트부터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까지 모든 곳에 온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에너지 효율성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미국의 유사한 규모 건물보다 난방비가 약 30% 절감됩니다. 송 박사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바닥 전체를 데우는 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 같은데요. 송 박사는 교수처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열역학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온기는 위로 올라가죠. 벽난로는 열이 천장으로 바로 올라가서 대부분의 열이 낭비됩니다. 하지만 온돌은 바닥에서부터 열이 균일하게 올라오죠. 또한 바닥재가 열을 오래 보존하기 때문에 한번 데우면 오래 지속됩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열역학 이론을 적용해보니 송 박사의 말이 맞았어요. 벽난로는 실제로 매우 비효율적인 난방 방식이었던 거죠. 오후에는 한국의 온돌 역사를 더 깊이 배웠습니다. 송 박사는 우리를 작은 민속 박물관으로 데려갔어요. 온돌은 약 2400년 전 한반도 북부 두만강 유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작은 규모였죠. 사람 한 명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기역자 형태였어요.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였죠. 박물관 디오라마를 보니 초기 온돌은 정말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를 지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온돌은 방 전체를 데우는 시스템으로 발전했어요. 아랫목과 윗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송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온돌방에서 불을 때는 곳과 가까운 자리가 아랫목이고 가장 따뜻합니다. 반대편은 윗목이라 하고 상대적으로 덜 따뜻하죠. 아랫목은 항상 집안의 어른이나 귀한 손님을 위한 자리였어요. 흥미로운 문화적 측면이었습니다. 난방 기술이 사회적 위계 질서와 예절까지 형성했다니 놀라웠어요. 온돌이 널리 퍼진 건 언제였나요? 조선시대 후기에 양반 계층이 크게 늘어나면서 온돌도 보편화되었습니다. 양반의 상징이 온돌이 있는 집이었거든요. 조선 초기에는 인구의 10%만이 양반이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80%까지 늘었죠. 그러다 보니 산에서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 환경 문제도 생겼어요. 지금의 기후 변화와 비슷한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실제로 바닥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바닥 위에 앉아 있으니 춥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어요. 이런 생활 방식과 온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겨울에 바닥이 차가워서 항상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바닥에 앉아 식사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송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사람들이 집 안에서 반팔 차림으로 지내곤 해요. 바닥이 너무 따뜻하거든요. 심지어 패딩만 걸치고 슬리퍼 차림으로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그건 정말 미국과 정반대네요. 온돌 문화는 핫팩 같은 휴대용 방한용품도 발전시켰어요. 한국 사람들은 밖에서도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죠. 일본에서도 코타츠라는 난방 테이블이 발달했고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네요.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변화를 받아들이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에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져서 공간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죠. 벽난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쾌적해요. 이걸 미국에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 중이에요. 온돌. 처음 듣는 말이네요. 정말 그렇게 좋아요? 상상 이상이에요.
이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생활 문화예요. 바닥에 앉아 식사하고 바닥에서 자고. 우리가 미국에서 소파와 침대에 집착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송 박사는 저를 한국의 온돌 전문 제조업체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현대식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설치되는지 자세히 배웠어요.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바닥에 설치하고 그 위에 특수 소재를 깔아 열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이미 유럽 일부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에서 인기가 많아요. 유럽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미국의 건축가로서 제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니요. 하버드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제 지식에 큰 허점이 있었던 거죠. 저는 송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미국에서는 이 시스템을 잘 모르는 걸까요? 송 박사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미국은 독자적인 건축 문화와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벽난로에 대한 문화적 애착이 강하죠. 하지만 에너지 비용이 계속 오르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귀국을 앞둔 마지막 날, 저는 결심했어요. 미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선구자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송 박사님, 제가 미국에서 온돌을 도입하고 싶은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송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제 전공이 바로 온돌의 현대화와 해외 적용입니다. 미국 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미국식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선 제 회사 직원들에게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슬라이드 쇼를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발표했지만 반응은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바닥 난방이라고요? 미국인들은 바닥에 앉지 않아요. 우리는 소파에 앉고 침대에서 자죠. 수석 디자이너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택은 대부분 목조 건축이에요.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서 온돌 설치가 어려울 거예요. 다른 엔지니어가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미국 주택 구조에 맞게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목조 바닥에도 설치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면 돼요. 이건 혁신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사무실 내 회의적인 분위기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뒤에서 제가 한국에 가서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어요. 하버드 출신이 동양의 이상한 아이디어에 빠졌다며 비웃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리사와 함께 우리 집 지하실에 시범적으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송 박사에게 연락해 필요한 자재와 기술 지원을 요청했어요. 한국에서 자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워싱턴으로 가서 설치를 도와드리고 싶네요. 송 박사의 답변에 저는 크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달 후 송 박사가 워싱턴에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작업을 시작했어요. 미국 가정의 목조 구조에 맞게 몇 가지 조정이 필요했지만 결국 우리는 성공적으로 제 집 지하실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시스템을 가동시킨 첫날, 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지하실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게다가 히터 소리도 없고 공기가 건조하지도 않아요. 저는 리사의 반응을 보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야.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명이라고. 성공에 고무된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지역 건설 회사들과 미팅을 잡고 온돌의 장점을 설명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게다가 고객들이 원하지도 않는걸요. 한 건설회사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제가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과 쾌적함을 강조해도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파와 벽난로가 있는 거실을 원하죠. 미국 주택시장의 보수성에 좌절하던 그때 마침내 작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친환경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건설사의 CEO가 제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개념이네요. 저희가 지금 소규모 아파트 단지를 계획 중인데 한 두 유닛에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이 퍼지자 주택업계에 작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빌 존슨, 워싱턴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 CEO가 갑자기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기대를 안고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지만 그가 원한 것은 협력이 아니었어요. 맥켄지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온돌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절대 통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인들은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을 원합니다. 벽난로가 없는 미국 가정이라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존슨은 유명한 보수파였습니다. 그는 미국 건설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의 반대는 큰 장벽이었어요. 존슨 씨, 혁신은 언제나 저항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결국엔 더 나은 기술이 승리하죠. 온돌은 에너지 효율적이고 쾌적합니다. 미국인들이 경험하면 분명 선호할 거예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같은 규모의 두 가지 주택을 지어서 비교 실험을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벽난로가 있는 전통적인 미국 주택과 당신의 온돌 시스템이 있는 주택을요. 그 결과로 시장이 판단할 겁니다. 도전 정신이 불타오른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이 도전이 얼마나 어려울지 깨달았습니다. 자금, 부지, 인력 모두 부족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확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 박사와 리사의 지지가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송 박사와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에겐 자금이 필요해요. 벤처 캐피털이나 친환경 에너지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한국의 투자자들도 알아볼게요.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한인 사업가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증명해야 할 것은 온돌이 단순히 더 따뜻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건강하며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온돌의 문화적 측면도 미국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거예요. 송 박사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서울대 동료 교수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온돌의 역사와 과학에 대한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리사도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내가 근무하는 잡지사에서 한국 온돌에 관한 특집 기사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들에게 이 개념을 소개하는 거죠. 저는 두 사람의 도움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미국 건축계를 뒤흔들 온돌 혁명을 위한 저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새로 설치한 온돌 바닥 위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에 차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하버드 출신 건축가로서의 제 명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력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미국이 온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존슨의 도전 이후 몇 주 동안 저희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자금 마련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여러 투자자들을 만났지만 대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투자를 망설였죠. 절박한 상황에서 저는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의 동문 네트워크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환경공학과 교수님 한 분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맥켄지 군, 자네의 프로젝트가 흥미롭군. 우리 학과에서 연구 프로젝트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네. 대신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고 학생들의 현장 학습을 허용해야 하네. 마침내 빛이 보였습니다. 하버드의 지원과 송 박사가 모은 한인 사업가들의 후원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워싱턴 교외에 작은 부지를 임대해 두 채의 동일한 크기의 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전통 미국식 벽난로 난방, 다른 하나는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죠. 건설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미국 건설 법규에 맞추면서 온돌을 설치하는 것은 예상보다 복잡했어요. 일부 자재는 한국에서 특별히 공수해야 했고 미국 목조 주택 구조에 맞게 시스템을 변형하느라 여러 번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혁신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온도를 미국 환경에 맞게 재창조하고 있는 거죠. 송 박사의 말에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공사 중에 존슨의 사람들이 여러 번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비웃으며 자료를 수집해 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존슨은 제가 실패하길 바라고 있었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태세였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온돌 파이프 공급이 갑자기 중단된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존슨이 공급업체를 매수해 계약을 파기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현장 감독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대안을 찾아야죠.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든 다른 미국 업체를 찾든.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리사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방해에 굴복하지 마세요. 송 박사는 긴급하게 한국 연락망을 가동했고 일주일 후 우리는 새로운 파이프를 공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계속되었어요. 마침내 두 주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외부는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전형적인 미국식 주택이었지만 내부의 난방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죠. 이제 실험을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저희는 하버드 연구팀과 함께 엄격한 실험 프로토콜을 설계했습니다. 두 주택에 동일한 가구를 배치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같은 온도를 유지하게 설정했어요. 에너지 소비량, 실내 온도 분포, 습도 등 다양한 지표를 측정할 센서를 설치했죠. 존슨은 대중 앞에서 실험 결과를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이것은 제 평생의 도전이었고 저는 온돌의 우수성을 확신했습니다. 맥켄지, 당신은 미쳤어요. 존슨은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커요. 만약 실패하면 당신 경력은 끝날 거예요. 한 동료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진실과 더 나은 기술이 이길 거예요.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실험 첫날, 워싱턴 지역 언론사들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존슨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했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실험 개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주택의 난방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세상을 바꿀지도 모를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된 첫 주 결과는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온돌 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은 벽난로 주택보다 25% 적었고 실내 온도 분포도 훨씬 균일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사람들의 체감 온도와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원자들을 모집했어요.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두 주택을 번갈아 방문하며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벽난로 앞은 따뜻하지만 방구석은 춥네요. 온돌 주택은 어디에 있어도 똑같이 따뜻해요. 벽난로는 로맨틱하지만 온돌은 실용적이에요. 대부분의 피드백은 온돌에 유리했지만 미국인들의 벽난로에 대한 문화적 애착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룹에서 온돌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가 나타났어요. 우리 아이가 바닥에서 기어다니는데 온돌 주택에서는 걱정 없이 놀게 할 수 있어요. 관절염이 있는데 온돌 바닥에서 자니 아침에 통증이 훨씬 덜해요. 노인들과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온돌의 장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새로운 마케팅 방향을 제시했어요. 실험 3주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지역에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두 주택 모두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것이 온돌과 벽난로의 진정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정전 후 벽난로 주택은 4시간 만에 실내 온도가 급격히 하락했어요. 반면 온돌 주택은 열을 저장하는 바닥 덕분에 12시간이 지나도 상대적으로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결과는 특히 비상 상황에서 온돌의 우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어요. 하버드 연구팀장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예요. 극한 기후 상황에서 온돌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험 한 달째, 워싱턴 지역 신문에 미국 주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한국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과 쾌적함을 상세히 다루었고 하버드 연구팀의 초기 결과를 인용했어요. 이 기사를 본 존슨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급히 기자 회견을 열어 반박했어요.
이 소위 온돌이라는 것은 미국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벽난로 앞에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외국 기술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명백했고 실제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강력했어요. 저는 존슨의 반발이 시장을 설득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실험이 완료되고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결과가 미국 주택시장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었어요. 실험은 예상보다 훨씬 더 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주가 지난 후 데이터는 온돌 시스템의 우수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에너지 소비량은 벽난로 주택보다 28% 적었고 실내 온도 분포는 훨씬 균일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실제 생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공개 체험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존슨은 비웃었어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미국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벽난로를 선호할 테니까요. 주말, 저희는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 시민들을 초대해 두 주택을 번갈아 방문하게 했어요. 행사는 기대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했고 그들의 반응은 압도적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워요. 바닥이 따뜻하니 발이 편안하고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요. 벽난로 집은 난로 앞만 따뜻하고 구석은 춥더라고요. 이 온돌 집은 어디든 똑같이 따뜻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바닥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온돌은 완벽한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바닥에서 기어다니는데 벽난로 집에서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담요를 깔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 집은 아이가 어디서든 편안하게 놀 수 있네요. 한 노인 방문자는 특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관절염이 심해요. 추운 겨울이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 온돌 바닥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통증이 훨씬 덜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송 박사는 방문객들에게 온돌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가족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아랫목이라 불리는 온돌방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는 항상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였죠. 행사 도중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문객들이 온돌 주택에서는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거나 눕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는데 온돌의 따뜻함이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켰던 거죠. 이상하게도 바닥에 앉으니 편하네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한 방문객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집에서 반팔 차림으로 지내곤 해요.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요. 심지어 추운 겨울에도 패딩만 걸치고 슬리퍼 차림으로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방문객들은 그 이야기에 웃었지만 온돌 주택을 체험한 후에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됐다고들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지역 신문사 기자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온돌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은데요. 이건 혁명적인 것 같아요. 그 기사가 다음 날 지역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미국 주택 난방의 혁명. 한국의 온돌 시스템. 워싱턴에서 호평받다. 기사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곧 전국 매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환경 분야 유명 기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맥켄지 씨, 온돌이 미국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건축 트렌드가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일부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관심은 존슨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어요. 이 소위 온돌이라는 것은 미국 문화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벽난로 앞에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외국 기술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흐름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명백했고 실제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은 강력했어요. 저는 존슨의 반발이 시장을 설득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실험 한 달째 예상치 못한 한파가 워싱턴을 강타했어요.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저희 실험의 진정한 시험대가 되었어요. 두 주택 모두 동일한 전력 제한을 받게 설정했고 내부 온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벽난로 주택은 전력 공급이 제한된 후 4시간 만에 내부 온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온돌 주택은 12시간이 지나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예요. 극한 기후 상황에서 온돌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장이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온돌 시스템이 바닥재 아래 열을 저장하는 방식에 주목했어요. 이는 갑작스러운 정전 상황에서도 장시간 열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이었습니다. 송 박사는 이런 특성이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지금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뗀 열을 오래 유지해 연료를 아끼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 발전한 기술이니까요. 하버드 연구팀은 이런 측면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돌은 에너지 효율성뿐 아니라 재난 대응 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한파가 지나간 후 저희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온돌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성, 실내 온도 안정성, 사용자 만족도 등 모든 측면에서 전통적인 벽난로 시스템을 압도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온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택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고 건축업계 컨퍼런스에서도 온돌 시스템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비웃었던 동료들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존슨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조용히 저를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이 만남이 온돌의 미국 진출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존슨과의 비밀 만남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벽난로의 대부, 전통 난방의 수호자였던 빌 존슨이 바닥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작은 전기 온열 매트 위에서요. 맥켄지 씨, 들어오세요. 이 바닥 난방 매트, 꽤 괜찮네요. 중국에서 수입한 건데. 저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존슨 씨, 그건 온돌의 조악한 모방품에 불과해요. 진짜 온돌은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존슨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이겼어요.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서 온돌 프로젝트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8%가 온돌을 자신의 집에 설치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내심 환호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제게 무슨 제안을 하실 건가요? 우리 회사가 온돌 기술을 도입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송 박사님이 우리와 협력해서 미국형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나요? 몇 주 전만 해도 온돌은 미국에서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존슨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제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요? 네. 어머니가 저희 실험주택 오픈하우스에 몰래 다녀가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해서 1시간 동안 잔소리를 하셨죠. 빌,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이 셀까? 그 바닥 난방이 얼마나 좋은데. 내 관절염에는 그게 최고야. 라고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존슨 어머님이 저희의 비밀 무기였군요. 게다가 어머님이 친구들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 전화기에는 어머니 친구분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 우리 집에도 그 온돌이란 걸 설치해줘라는 내용으로요. 두 사람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때로는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것이 데이터나 과학이 아니라 어머니의 한마디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어요. 존슨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돌 시스템이 정말 한국에서만 발전한 기술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나요? 송 박사가 전문가답게 설명했습니다. 온돌과 비슷한 시스템은 여러 문명에서 시도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하이포코스트라는 비슷한 시스템이 있었고, 심지어 알래스카와 쿠릴 섬에서도 6천년 전 유사한 흔적이 발견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발전했죠? 존슨이 궁금해했습니다. 온돌이 발전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추운 기후, 정착 생활, 그리고 풍부한 산림 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산악국가라 나무가 풍부했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더운 독특한 기후를 가졌죠. 유목민들이 많았던 중국 북부나 몽골에서는 온돌이 발달하기 어려웠어요. 소똥이나 말똥으로는 온돌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만큼 충분한 열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존슨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흥미롭군요. 이런 역사적 배경은 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동안 존슨의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존슨 사장님, 중요한 전화입니다. 뉴욕에서 온 전화인데요. 그분입니다. 존슨의 얼굴이 갑자기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그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다가 놀라움,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존슨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믿을 수 없군요. 뉴욕의 그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 우리 온돌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분이 직접 시범주택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알게 되셨대요? 골프장에서 우리 실험 결과를 담은 기사를 읽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절감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비용 절감에는 관심이 있다는 것을요. 온돌의 진정한 매력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경제적 이점에 있었던 거죠. 송 박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존슨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그분은 주로 돈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런데 기사에서 온돌 주택이 벽난로 주택보다 난방비가 28% 적게 든다는 부분을 3번이나 밑줄 쳐놓으셨다고 해요. 뉴욕의 부동산 거물이 온돌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은 온돌 프로젝트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존슨은 즉시 마케팅팀을 소집해 미국식 온돌 캠페인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명은 K-히트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의 경의를 표하면서도 미국 시장에 맞게 재해석한다는 의미였어요. 존슨이 갑자기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한국에서는 온돌 때문에 특별한 생활 방식이 있나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 박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네, 많죠.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반팔 차림으로 지내곤 해요. 바닥이 너무 따뜻해서요. 심지어 추운 겨울에도 패딩만 걸치고 슬리퍼 차림으로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존슨이 놀라워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슬리퍼를 신고 밖에 나간다고요? 네, 집이 너무 따뜻하니까요. 또 한국에는 아랫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온돌방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인데 전통적으로 집안의 어른이나 귀한 손님을 위한 자리였죠. 존슨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측면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겠군요. 당신의 집에 아랫목을 만들어 드립니다. 같은 슬로건은 어떨까요? 그리고 온돌은 핫팩 문화도 발전시켰어요. 한국 사람들은 밖에서도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죠. 체온을 유지하는 지혜가 발달한 거예요. 존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핫팩이요? 그것도 같이 마케팅할 수 있겠네요. 온돌 주택 구매자에게 핫팩 세트를 사은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 리사와 송 박사와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샴페인을 따르며 리사가 물었어요. 뉴욕의 그 부동산 재벌이 정말 온돌을 자기 건물에 도입할까요? 송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도입하면 미국 전역에 온돌 붐이 일어날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강한 분이니까요. 내가 쓰는 건 최고야. 라고 자랑하실 테니까요. 저는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미국을 따뜻하게 바꿀 온돌 혁명을 위해. 리사가 궁금해했습니다. 온돌이 미국에 정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송 박사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가구 디자인부터 바뀔 거예요. 바닥이 따뜻하니 사람들이 더 낮은 가구를 선호하게 될 테고 집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지내는 문화도 생기겠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겨울에 패딩 차림으로 편의점에 슬리퍼를 신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송 박사가 농담했고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승리가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리고 미국의 전통적인 주택 문화를 어떻게 영원히 바꿔놓을지를요. 그리고 그 유명한 부동산 재벌의 방문이 예정된 날, 저희는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부동산 재벌이 방문하는 날, 우리 시범주택 앞은 경호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건장한 남성들이 건물 주변을 살피고 무전기로 끊임없이 교신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 촬영장 같았어요. 이 정도 경호가 필요한 사람이 온돌에 관심을 보인다니 믿기지 않네요. 리사가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리무진 행렬이 도착했고 중앙 차량에서 그 유명한 인물이 내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한 금발 머리카락이 겨울 햇살에 반짝였어요. 자, 어디 있나요? 그 신기한 바닥 난방이. 그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존슨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맥켄지 씨와 송 박사님이 직접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와 송 박사는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첫 질문은 뜻밖이었어요. 이거 정말 한국 기술이요? 중국 제품 아니에요? 송 박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입니다. 약 1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약 2400년 전 한반도 북부에서 시작되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완성된 기술입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거 없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송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중국 북부 일부 지역에서도 사용했지만 전역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온돌이 발전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추운 기후, 정착 생활, 그리고 산림 자원이 풍부해야 합니다. 중국 대부분은 초원이라 나무가 부족했고 유목 생활을 하는 지역도 많았어요. 흥미롭군요. 역사 수업은 이제 그만하고 직접 체험해 봅시다. 온돌 주택 체험이 시작됐어요. 그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더니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죠?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요. 이건 마법인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온돌의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바닥 아래에 관이 지나가고 그 안에 뜨거운 물이 순환하면서 열이 위로 올라오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구들이라고도 불러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기술적인 설명보다는 체험 자체에 더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갑자기 그는 바닥에 앉더니 누워버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거 정말 편하네요. 내 뉴욕 펜트하우스 바닥은 대리석이라 겨울엔 얼음장 같은데 이건 정말 천국 같아요. 송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랫목이라고 해서 온돌방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가 있어요. 보통 그 자리는 집안의 어른을 위한 자리였죠. 아랫목? 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한국 가족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따뜻한 바닥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잠을 자죠. 그는 놀라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군요.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네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그가 물었습니다. 이런 거 골프장 클럽하우스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송 박사가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어떤 건물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 트럼프 타워는요? 그의 질문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존슨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기존 건물 리모델링은 새 건물보다 비용? 내가 언제 비용 때문에 최고의 것을 포기했나?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건물은 항상 최고여야 해요. 온돌입니다. 송 박사가 조용히 알려드렸어요. 그래, 온돌. 멋진 이름이네.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요. 내 다음 프로젝트에 이걸 도입하겠어요. 존슨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와 송 박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교환했어요. 시범주택을 나오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온돌이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롱패딩을 입고 다니죠?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어요. 송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커도 잘 적응합니다. 영하 15도 바깥에서도 편의점에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나가곤 하죠. 집이 너무 따뜻하니까요. 정말 놀랍군요. 그는 감탄했습니다. 미국인들도 이런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야겠어요. 그의 말은 예언처럼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다음 달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새 호텔에 최첨단 한국식 난방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어요. 전국 뉴스에 보도된 그 소식은 미국 건축계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건설업체들의 전화가 쇄도했어요. 맥켄지 씨, 우리도 온돌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송 박사님, 협력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기가 폭발하자 존슨은 재빨리 아메리카 온돌 코퍼레이션을 설립했고 저와 송 박사를 공동기술 이사로 영입했습니다. 회사 가치는 출범 3개월 만에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벽난로 전문가에서 미국 온돌 혁명의 선구자로 변신한 거죠. 하버드 대학에서는 제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고 건축 잡지에서는 제 얼굴을 표지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온돌이 설치된 집에서는 사람들이 더 자주 바닥에 앉거나 누워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영화를 보는 가족들, 따뜻한 바닥에서 요가를 하는 사람들. 한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이를 더 플루어 레벌루션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인들이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을 재발견하고 있어요. 온돌 열풍이 시작된 지 1년, 미국 전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뉴스에서는 온돌 혁명이라는 단어가 일상이 되었고, 부동산 광고에는 온돌 시스템 완비라는 문구가 프리미엄 요소로 등장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타임지 표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을 뜨겁게 달군 한국의 선물이라는 제목 아래 온돌 단면도와 제 얼굴이 나란히 실려 있었죠. 송 박사는 CNN 올해의 혁신가 상을 수상했고 리사는 그린 홈 매거진의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온돌 관련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들려왔어요. 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온돌 호텔에 묵은 후 창문을 열고 잤다는 이야기부터 러시아 방문객들이 호텔 대신 찜질방에서 자면 된다며 좋아했다는 소식까지. 신기한 것은 온돌과 함께 한국의 다른 문화도 미국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핫팩 문화가 대표적이었어요. 옷에 붙이는 핫팩, 주머니에 넣는 핫팩, 심지어 눈을 따뜻하게 해주는 아이 마스크까지 미국 편의점 진열대를 채웠습니다. 맥켄지 씨, 이건 정말 혁명입니다. 한 마케팅 전문가가 말했어요. 미국인들이 겨울에 두꺼운 옷 대신 핫팩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영화관에서도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영화를 보기 원합니다. 일본식 코타츠 난방 테이블과 러시아식 모피 코트를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온돌형 가구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 사람들이 더 낮은 가구를 선호하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송 박사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들고 찾아왔어요. 맥켄지 씨, 온돌 사용 가정의 가족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닥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내다 보니 대화가 늘었다고 해요. 이 연구 결과는 ABC 뉴스의 저녁 뉴스에 보도되었고 온돌이 깨진 미국 가정을 다시 모으다라는 제목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혁명은 계속되었어요. K-히트 시트를 장착한 전기차가 출시되었습니다. 핵심 기술은 차량 시트에 온돌 원리를 적용한 것이었죠. 이 차량은 전통적인 히터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높아 배터리 수명을 크게 연장했어요. 온돌 기술 덕분에 전기차의 최대 약점인 겨울철 주행거리 단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동차 리뷰어들이 극찬했어요. 겨울 스포츠 업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온돌 스키 리조트가 문을 열었어요. 스키장 로지의 바닥 전체가 온돌 시스템으로 따뜻해진 것이죠.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추운 날씨에 스키를 타고 와서 바닥에 누워 따뜻함을 느낀다니. 독일에서 온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도 온돌에 관심을 보였어요. 온돌은 현대 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열쇠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요. 온돌의 성공은 다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미국 전역에 K열풍이 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짐 맥켄지가 한국 문화의 전도사가 된 것이죠. 3년 후 국제 온돌 협회가 설립되었고 저는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협회의 첫 공식 행사는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온돌 컨퍼런스였어요. 40개국에서 온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모였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제 옆에는 95세의 한국 온돌 장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온돌을 만들어 온 분이었어요. 맥켄지 씨, 우리 조상들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만든 지혜가 이제 세계를 따뜻하게 하네요. 송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온돌의 진정한 가치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은 바닥에 앉아 온기를 나누는 공동체 정신에 있습니다. 서울의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리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온돌이 미국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어요. 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두려워하던 그 완고한 하버드 출신 건축가가 맞나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내 고집도 녹여버린 것 같아요. 한국의 따뜻한 지혜가 미국의 차가운 겨울을 녹인 것처럼 문화의 교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온돌 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서로의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는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아름다운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일은 미국인들이 이제 겨울에도 패딩 차림으로 편의점에 슬리퍼를 신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돌 문화는 그렇게 뿌리내렸고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